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심지훈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안소동 행정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조재혁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의 공범 혐의로 지난 30일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후 5개월 만입니다. 경남도는 민선 출범 이후 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 구속과 관련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경남도정의 향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도 그렇고 많은 도민들이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도민들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로 한마디로 침통하고 당혹스럽다 이런 네. 평가가 있는데 특히 경남도청은 이제 더더욱 더 침통하고 굉장히 이제 우울한 분위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을 두고 도민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정당의 반응이 이제 중요한데 네. 예, 경남도 내 4개 정당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 민주당은 역시나 진실이 가려지고 거짓이 통한 판결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이 상급법원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정도의 네. 논평을 냈고요. 역시나 이제 자유한국당 논평이 이제 강한 어조가 나왔는데 김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 그리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도정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런 논평을 냈고요. 정의당 도당은 이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 비상 상황에 맞게 네. 도청과 의회가 협력해서 잘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정도 논평했고 바른미래당도 역시 김 지사의 사퇴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은 이제 다소 좀 유연한 논평을 보냈는데 현직 도지사가 구속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네. 그리고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상급심에서 정확하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해서 좀 각 당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은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민주당 같은 논평, 사실 같은 당에 특히 여당에서 이제 이런 법적인 문제 이제 판결이 나왔을 때 만족스럽지 못한 판결을 나오면 보통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인다. 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중앙당도 그렇고 경남도당도 그렇고 그만큼 충격이 컸다고 좀 봐지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구속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실형에다 구속까지 됐는데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형을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 두 분께서는 이번 판결 전에 어떻게 예상을 했었는지 조금 한 말씀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재판 전에는? 일단 이제 법조계 일각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김경수 지사 측에 이제 재판이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어떤 게 있었냐면 일단 이제 김경수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조사를 계속 받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 미흡하다, 그다음에 명백한 증거가 안 보인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연달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드루킹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일관성이 없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지사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고려해 볼 때 김 지사 측의 재판이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 이제 선거 공판이 연기가 되었잖아요. 네. 여기에 두고 이제 좀 해석이 차이가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여건에서는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이상이 흘러간다. 이런 조심스러운 반응이 이때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 어쨌든 선거 당일 그 오전에 드루킹 공판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김경수 지사의 그 유죄 판결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누구나 조금 다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법정 구속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또 정치권에서 좀 많은 그 혼란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특검에서 그 특검 기간을 연장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무죄에 관한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예측도 나왔었는데 안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평소에 우리 김경수 지사가 이제 민주와 헌정 질서를 존중하고 그 또 정치 철학이나 민주주의 역사관이 그분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역사관을 볼 때
저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뭐 드루킹 일당의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증거 자료의 어떤 뭐 불충분 문제 이런 문제가 거론될 때는 역시 그 김경수 지사가 그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언론에서도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보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작년 연말에 그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서 이제 구형을 할 때 네.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이게 앞으로 재판이 예사롭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김경수 이제 지사가 이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제 거짓 진실이죠. 네. 거짓 진실에서 이제 사법적인 판단이 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상급심이 남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과연 재판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판결에 가장 또 관심을 끌고 있고 또 의문점 중에 하나가 바로 법정 구속입니다. 사실은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 전 지사가 이제 기소됐을 때도 불구속 상태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는 도주 우려도 없는데 현직 도지사로 이렇게 구속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그 사안을 가지고 네. 법정 구속을 시킨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사안의 중대성인데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냐면 그 여론 조작 사건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우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사안이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본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는 형평성의 원칙을 가지고 법정 구속을 시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드루킹은 구속시켰는데 이 법원의 판단에 봤을 때는 드루킹과 김 지사는 공범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이게 드루킹은 구속시키는데 김 지사를 불구속시킨다. 이거는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다. 이런 두 가지 점을 가지고 아마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법정 구속이나 실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반응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또 주목할 만한 반응 중에 하나가 홍준표 전 지사의 반응입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지난 30일 본인 자서전 출판 기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나도 무죄 나올 줄 알았다. 판사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 판결을 맡은 성창호 부장 판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이제 이전에 했던 판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있고요. 예. 역시 뭐 정치계에서 제일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홍준표 지사는 지난 대선에 이제 댓글 조작 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뭐 본인 입장에서는 그 대선에서 굉장히 그 이번 사건을 위해서 피해를 많이 본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서전 출판에서 판사가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죄를 줄 알았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그 홍준표 지사의 특유의 그 애매하면서도 그 직설적인 화법을 이제 구사를 했는데 이 이제 재판의 당사자인 그 성창모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관심이 더더욱 많습니다. 이분은 이제 사법연수원 25기인데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 이제 사실을 이제 통과를 해서 판사가 됐는데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제 판사를 시작으로 해서 법원 행정처의 인사심의관, 그다음에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엘리트 판사로 이제 소문이 나 있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성 부장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 등등을 구속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1심 재판에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그런 판사로 잘 알려져 있죠. 뭐 이런 또 과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두고 더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번 실형 선고에 대한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뭐 최측근으로 이제 분류되는 인사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가 이제 댓글 조작 혐의로 이제 공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권 차원의 배후 조사가 또 돼야 된다. 이렇게 정권 전체로 이렇게 좀 퍼지기도 하는데 이번 실형 선고의 의미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컴퓨터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내려졌고 법정 구속까지 단행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그 2년의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네. 그 법원은 그 재질이 굉장히 무겁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트루킹과 공범자이자 특별한 관계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내린 것 같고. 네. 뭐 어쨌든 법원은 김경수 지사가 댓글 작업을 그 지시한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다. 댓글 작업에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정권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샌다이 총영사직 같은 공직을 제안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2심이 남아 있고 또 아직 최종심도 남아 있지만은 1심에서 이렇게 법정 구속까지 내려진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여하튼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수습을 위해서 지금 후속 조치가 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땀을 빼는 것은 이제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호기를 잡은 거죠.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도지사의 그 공격의 고삐를 더욱더 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책임 여부를 김경수 도지사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네. 여당 나아가서는 청와대까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 뭐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돈은 이제 비상체제에 그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놓여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도지사 보궐선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방금 뭐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번 판결이 1심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다음 항소심 또 진행이 될 텐데 앞으로 시간도 좀 남아 있고 한데 앞으로 재판 전망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일단 이제 김경수 지사는 뭐 1심 결과에 대해서 전혀 납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뭐 즉각적으로 항소 의사를 밝혔고, 또 뭐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그 법원이 특검 그리고 드루킹의 그 드루킹의 일방적 그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견해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점을 들 때 이제 항소심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앞에서 우리 박사님도 한번 거론했는데 재판장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양승태 대법원과 특수한 관계로까지 언급을 했고, 이것은 정치 재판이다 이렇게까지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번 재판은 김경수 도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또 본인의 이제 자존심, 명예가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2심 과정에서 더욱더 치열한 공방이 뭐 전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재판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뭐 김경수 개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김경수 지사의 어떤 실형과 구속으로 인해서 도정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사실 김경수 지사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도정 공부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얘기를 해왔고, 또 이제 그 부분을 챙기겠다 얘기를 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돼서 더 불안한 마음이 큰데 도민들은 특히 김경수 지사는 이제 스마트 산단, 스마트 공장이 지금 오련하고 있고, 경남 경제 부활의 원년을 삼겠다 올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또 예타 사업 면제, 남부 내륙 고속철도 이 부분까지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걱정이 큰데 안 박사님은 이번 도지사에 대한 선거 결과로 인한 우리 도가 받는 영향을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김경수 지사는 이제 그 재판 과정에 그 서울을 오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굉장히 이제 그 열정적으로 또 도정도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엊그제 30일은 저도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당혹스러운 이제 하루를 이제 보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도정의 수장이 구속된 경남도청은 뭐 한마디로 지옥과 천당이라 할까, 네. 뭐 잔칫날과 초상집이라는 그 아주 극단적인 그런 날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네. 하루 전날이죠. 29일은 350만 그 경남도민의 52년간의 우리 수건이라고 볼 수 있는 서부 경남의 KTX 예타 사업이 면제가 돼서 굉장히 그 축제의 날을 이제 보내고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날이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도지사에 출범한 지가 이제 취임한 지가 불과 7개월 짧은 기간인데 최근에는 이제 서부 경남 KTX 사업에 엄청난 국비를 확보하고 김해 그 신공항 문제라든지 진해의 그 제2신항 문제, 뭐 이것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일들이 생겨서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없고 좌초될 위기에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도지사 권한 대행 체제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제일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물론 당사자 김경수 지사이지만은 그보다 더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도민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안타깝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이런 경남 도정에 뭐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는 경남 도정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공백 사태 어떻게 조금 헤쳐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도청은 뒤숭숭하고 그다음에 뭐 침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도정을 이끌 그 지도자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니까 뭐 도정의 적신호가 켜진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가 그 2019년도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2019년도는 경남 그 경제 도약의 원년을 삼겠다 이렇게 밝혔던 해거든요. 그래서 신년벽도부터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뭐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활기찬 행보를 보인 것도 사실인데 뭐 일심 결과가 지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도정 운영이 이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 이제 맞이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그 권한 대행 체제로 이제 도가 전환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권한 대행 체제에 대해서 전 김두관 도지사라든지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의 어떤 대통령 후보 출마로 해가지고 사임을 해가지고 권한 대행 체제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굉장히 도정이 좀 뭡니까 불안정하게 그 운영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또 뭡니까 이러한 그 도지사의 공백으로 인해 가지고 그 권한 대행 체제가 불가피하게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족스러운 도민들도 많고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도민들도 많은 게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여하튼 이제 선거 공판 전날 29일이죠. 29일 날 이제 서부 경남 KTX 예타 사업이 저 뭡니까 면제를 받아가지고 도가 정말 기뻐했고 우리 도민들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도지사가 또 법정 구속이 되다 보니까 하루 사이 우리 도민이나 도가 그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러한 그 심정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 아닌 것 같습니다. 경남도에서 이제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 뭐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권한 결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경남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큼직큼직한 일에서는 결정을 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는 경남도에는 큰 타격이 좀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되고요. 도정에 대해서는 뭐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정치적인 얘기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실은 이제 김경수 도지사가 이번 선거 결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 텐데 그전만 하더라도 이제 대권 잠룡으로까지 이제 분류가 될 정도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재판으로 해서 법정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정치 생명에는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생명 어떻게 보십니까? 뭐 타격 정도가 아니죠. 뭐 어떻게 이제 말로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그 최종적인 확정 판결까지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뭐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김경수 지사는 그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 뭐 등 정치적인 어떤 별칭은 뭐 엄청나게 이제 따라다닌다고 볼 수 있죠. 그 정도로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권 후보 중에서도 아주 유력 대권 후보 반열에 이제 올랐다. 이제 올라 있는 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충격이 큰데 저는 이제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위기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로 봅니다. 당장에 이제 첫째는 이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제 일방적으로 내 그 본인의 진실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자 지도자의 도덕성에 타격이 입었고 두 번째 타격은 피선거권의 제한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상급심의조사 확정이 된다면은 앞으로 김경수 지사는 10년간의 피선거권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유력 대권 후보 주자가 앞으로 10년간의 정치적인 그 구속이 된다면은 정치적인 어떤 앞으로 행보는 굉장히 그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주당의 자기 대권 후보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유력 대권 후보자들 중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경남지사 등등이 경기지사. 낙마, 그죠? 예. 경기지사가 굉장히 정치적 타격을 입고 네. 굉장히 낙마 내지는 거의 준하는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자기 대권의 어떤 새로운 판을 짜야 되는 이런 그 큰 숙제가 남아 있고, 네 번째로는 이번 드루킹 일당의 조작 사건이 김경수 지사를 포함해서 그 드루킹 일당 9명이 전부 다 유죄를 받고 네. 구속이 되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그 10명의 어떤 그 위법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일탈 문제를 넘어서 결국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경남으로 봤을 때는 지난 6.13 지방선거, 그 다음에 대선은 문재인 캠프까지도 연결될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이제 네. 그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이제 경쟁이나 소모전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저는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뭐 정치가 이제 일반 국민들하고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이만큼 혼란해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의 정치적으로 큰 이제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사건에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제 선거입니다. 가까이에는 보궐선거, 성산구하고 통영 고성 쪽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선거를 본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이번 사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그 선거들 어떤 결과를 조금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보궐선거는 이제 당장 영향을 받을 듯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선거 결과의 핵심적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재판 결과를 볼 때 집권 여당의 도덕적 문제에 흠집이 간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물론 김경수 도지사에 뭐 국한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이제 정치적 기회를 잡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을 이제 충분히 이제 이번 4월에 치러질 보궐선거라든지 내년에 이제 치러질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이제 표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질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이제 성산 같은 경우 보면, 창원의 성산 같은 경우 보면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이거든요. 특히 김경수 도지사는 여기에서 완전한 압승을 거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그 재판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유권자라든지 또 김경수 지사의 어떤 지지자들의 표가 오히려 동정표로 이어져 가지고 민주당의 표 결집이 일어날 가능성도 꽤 높고요. 그다음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앞서 거론한 것처럼 홍준표 전 지사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행도 납득이 안 가는데, 그다음에 법정 구속까지 갔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다면 동정표의 표 결집은 굉장히 좀 더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이제 진보 진영의 단일화 여부도 아직까지 핵심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지켜봐야 보궐선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 김경수 지사의 그 재판 결과는 보궐선거에서는 핵심적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이제 총선은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 여부를 좀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안소영 박사님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네, 뭐 글쎄요, 저는 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는 이제 1월 그 마지막 주에 뭐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민주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이제 소폭 상승하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예타 면제로 경남에 이제 큰 사업이 떨어졌는데 중부권인 창원 성산구 선거에도 뭐 간접적인 영향은 저는 좀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이번 선거는 서부 경남의 통영 고성 지역 보궐선거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 지역은 예타 면제의 아주 그 직접적인 수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쪽 지역과 연대를 한다면은 아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반면에 이제 야당으로 볼 때는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아주 호재 중에 호재를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아직 그 보궐선거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난 지방선거에 이제 방금 교수님 설명을 했지만은 여기에 김경수 지사나 허성부 시장이 이제 압승을 한 지역구가 바로 창원 성산구입니다. 그래서 과연 표심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번 선거판이라면은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구속 사건을 집중적으로 공개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뭐 청와대까지 뭐 직격탄을 날리는 이번 뭐 선거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 그리고 도정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경남의 면면에 경남도민들은 적잖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 아닌 진실된 사실만을 전달하는 바른 뉴스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취재와 함께 사실관계와 해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